주차장에서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실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차를 세우러 차를 몰고 가는 사이에 그 앞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그제 오후 4시 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허.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지금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입니다. 왜냐? 바로 앞 주차장 입구에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운전자는요, 차량을 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서 뒤쪽 차량의 화재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화재 소식을 알게 된 차량들은요,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돌려서 대피하게 됐고요. 정말 위급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린 운전자 덕분에 모두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저 보세요. 정말 시뻘건 말 그대로 시뻘건 불길이 주차장 입구에서 번지고 있었는데 본인의 생명과 안전도 걱정될 텐데 먼저 나와서 불이야! 피하세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빵빵빵빵빵 누르면서 나오게 됐어요.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양쪽에 있는 상가 분들도 이후에 막 뛰쳐나가서 사실 저 행동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는 게 최정아 기자님, 사실 차가 정체되면 뒤에 있는 차는 영문도 모르지. 아, 왜 빨리 안 가? 빵빵도 해보고 무슨 사고 났나? 어떻게 된 거야? 영문도 모르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일단 이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뒤에 차들은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욱이나 뒤따라 나오던 상가에 계시던 분들도 당연히 불이 나는 걸 모르고 있었던 아이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화재 속에서 이분 말고도 또 다른 기지를 발휘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영상 함께 보시죠. 들어갔다가 갑자기 방송을 듣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불길이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119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소방차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도착했고. 정말로 그 다급한 순간에요. 나만 챙기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신 이 분들 덕분에 정말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최재범 교수님, 그렇다면 저 화재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 많은 분들 대피를 했어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그 화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그래요?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경기도 남양시 한 주상복합 건물인데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1층에서 발생한 불이 주차장 그리고 상가 등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건물 꼭대기까지 연기와 채로 뒤덮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불이 나자마자 상가와 마트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진화 작업에 들어간 분들이고요. 또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화재가 무려 10시간 이상 계속됐고요. 아하. 어제 새벽 2시 30분이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대부분 평온하게 주말을 보내시다가 저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진짜 가슴 철렁해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건물 지상 18층, 지하 3층의 주상 복합 건물인데요. 이 상가에는 대형마트,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이 입점이 있고 상가 위 아파트에는 360가구 1,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지네요. 그렇죠. 불이 나자 이 상가에 있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고 이어서 아파트에 있던 주민들도 대피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양주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을회관과 학교 11곳의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화재 피해를 당하게 된 주민들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세상에.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12시 넘을 때까지 막 다시 불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너무 떨고 막 이랬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잠 하나도 못 잤죠. 네, 뜬 눈으로 새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기는 합니다. 세상에 진짜 뜬 눈으로 지새고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당장 거주지 그리고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눈앞에 지금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풀어보면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진짜? 일단 지금까지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건물 1층에 중식당이 있는데 그 중식당의 주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와 외부로 이제 개방된 구조의 주차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1, 2층이 그야말로 전소된 상황이고요. 이 중식당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과연 제대로 뭐 작동했냐 아니냐 뭐 그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스프링클러 자체는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화재의 원인과 이게 왜 이렇게 옮겨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진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네요. 화재 진압 이후에 보니까.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화재가 나면 불길 자체도 위험합니다만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정말 시커먼 유독가스가 그 흡입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 중 41명 정도가 연기를 흡입해서 이 중 22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아이고. 다행히 심각한 상태의 환자는 없어서 모두 당일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점은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상가가 위쪽의 아파트와 분리된 구조여서 불과 연기가 아파트로 곧바로 번져 올라가지 않은 점, 또 무엇보다 아파트 주민들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대피가 인명피해를 줄인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필 이날이요, 이 주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평소보다 방문객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빠르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대피하라 그렇죠. 이런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빠르게 신고한 그런 적절한 대처 때문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저 건물이 지상 18층이고 지하 3층이란 말이에요. 다 대피하는 건 아니실 거고 그렇습니다. 미처 대피 못하신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50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피를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마시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셨냐면 본인의 아파트의 샤워실로 가셨어요. 아이고. 샤워실로 들어가서 일단 물을 틀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뜨거우니까 열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틀어서 열기를 식히면서 1시간 30분 동안을 거기서 대피를 하셨고요. 네. 다행히 1시간 30분 후에 구조대가 들어가서 이 여성분을 구조를 했고 세상에. 구조대가 휴대하고 간 보조 공기 호흡기로 얼굴에 쓰고 나서 무사히 구출이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방관분들의 발빠른 대처도 한몫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정말 마음 졸이게 한 사연도 있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이 화재 당시에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11층에 나의 반려견이 홀로 있다, 연기를 마셨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아이고. 하면서 이 건물에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불이 나죠.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이 건물,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막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남성이요,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진입을 하려고 굉장히 또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다행히 또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가까스로 제지를 했고 이 남성이 또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울부짖으면서 반려견 아이고. 걱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강아지가 구조가 됐나요? 혹은 강아지는 무사한가요? 라면서 또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끔 영화 보면요, 그 화재 현장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반려동물 구하러 막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긴 하지만 그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위험할 수 있어요.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이 주인분이 나타냈어요. 근데 장현미 변호사님, 실제 그 반려동물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걱정됩니다. 네, 이 견주가 워낙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소식을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렸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개는 무사하게 구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한 건데요. 소방 당국의 민원 담당 관계자와 함께 본인이 올라가서 개를 무사하게 강아지를 구조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당장의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지만 가족과 강아지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강아지 이 2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유. 그 애견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일단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물병원에서 보내준 이 강아지들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안심하셔도 된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제 마음도 그냥 한결 진짜 기분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한심 났어요. 그런데 많은 걱정을 해준 누리꾼분들 덕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마음이 모아져서 정말 이 반려동물 무사히 구조된 것 같다 생각되고요. 이번 화재 사건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웁니다. 물론 엄청난 재산 피해는 났어요. 하지만 인명 피해 한 건도 없고요. 정말 사망 피해 없었어요. 바로 발빠른 대처. 내일처럼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를 해준 대피 신호를 보내준 시민들의 발빠른 시민정신 덕분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희망을 봅니다. 우리 사회는요.